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서산 태안지역위원장, 그리고 배정찬 리서치 본부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분 지금 선거 준비하시니까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두고 계실 텐데 안철수 의원 탈당. 그 이후에 호남 민심이 중요하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민심이 어떤지, 이종철 대표. 예, 지금 저는 어디서 활동하시죠? 예, 서울의 강서구 갑 지역입니다. 네네. 예, 저희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이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 그 지지 세력이 좀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 야권의 전통인 지지 세력이 이탈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친노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의외로 크더라고요. 아하, 경험적으로 이 친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패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네. 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하는 것이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그래요. 보이더라고요. 네, 조한기 위원장은 충남 서산 태안 지역이죠? 서산 태안입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유권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시는 것이 예. 제발 싸우지 좀 말고 정치해라, 이게 큰 주문이신데 우리 당 내분 상태 분당에 이르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네.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뭔가 염려를 드린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분들이 당 안에서 자정지단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서로 노선을 걸어가면서 네. 서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여론도 그래요? 좀 있으십니다. 조금 전 이강철 대표는 이종철 대표는 뭐 서울 강서 지역의 예를 들어서 어쨌든 야권표 이탈이 확인되고 있다. 또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분열적 시각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충남 서산 쪽은 이탈표가 없습니까?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충남 그에 서산에도 반해서 이탈이 있다. 네. 그에 반해서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 당에 지금 3만 5천 명의 신규 당원이 입당을 했는데요. 이틀 만에 네. 정당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위기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입당한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초의 일이고 우리 당 전체 권리당원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당원이 이틀 만에 입당을 한 겁니다. 그 정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있지만, 규모면, 예. 그 정도 규모라면 뭐 전부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이를테면은 이 지구당별로 뭘 좀 조직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도 선거운동 하느라고 지금 바쁜 와중에 네. 신규 당원을 모집할 여유는 없고요. 예. 어제부터 온라인, 모바일로 입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아하. 지금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이탈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또 그 못지않게 위기를 느낀 지지층의 결집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배정찬 본부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이 안철수 의원 탈당과 갈 전후한 이 여론 동향 이거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기대적 관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철수 신당이 아직 실체는 없습니다만 만들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새 정당이 상당히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정당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진보나 보수가 아닌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어떤 정당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어떤 후보 또 어떤 인물들이 참여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망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어떤 그 야권의 어떻게 보면 분열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탈당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소폭도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질문 자체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주로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20대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준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탈당 직후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한 데는 2030 세대의 지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2030 세대는 예. 어떤 성격의 정당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되는 네, 재밌네요. 그런 네, 결과를 볼 수 그런데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신당이 없다가 지금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부터 표를 가져올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새누리당 쪽에서 갖고 오는 표가 많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갖고 오는 표가 많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가져오는 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 이유는 지역적으로는 호남의 압도적인 영향력 그리고 선거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정당이 어디냐가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으로부터도 조금 가져오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도 조금 가져올 텐데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갖고 오는 표가 조금 더 많다면 그건 결국은 야권 분열 효과가 더 클 거다. 그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화면에 보여드렸던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네. 아주 흥미로운 점이 지난 2012년에 3자구도 이 박근혜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 매우 유사하게 그래요? 닮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표를 갖고 조금 더 말씀 좀 나눠보죠. 저 표에 가운데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파란색과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안철수 신당 표의 지지율을 합치면 42 정도 되는군요. 44 정도 되는군요. 그리고 위에 이 새누리당 35 하면은 야권이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신당이 합쳐졌을 때 얘기고 지금 저대로 각각 나눠져서 선거한다 그러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35.2가 다 석권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저 변수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신당이 따로 가서 선거 직전에 뭔가 하나로 다시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막판에 확 바뀔 수도 있다. 이거 시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야권의 분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예상할 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면대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적어도 3파전이 예.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문병호, 유성혁, 황종 세 의원이 탈당하면서도 대통합을 위해서 탈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판 선거 막판에 다시 함께 크게 합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한기 위원장. 지금 국민들 또 특히 야당 지지층에서 바라는 것은 네, 분열하지 말고 단합해서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고 네, 향후에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자신의 정치적 고집으로 끝까지 계속 가서 야권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국민 여망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도 큰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서로 영역을 확장하고 더 단단하게 혁신을 실천해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위적인 말씀을 제가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럴 거였으면 왜 나눠졌겠어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만 보면 다시 합치면은 굉장히 위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개선되거나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겠어요?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 역시 단지 하나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선되기 위한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면 네. 분열과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보통 야권 단합의 어떤 그런 방식은 대부분 선거 한 달 전, 뭐 어느 때는 뭐 20일 전 이렇게 극적인 예. 방식으로 연출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정철 대표?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총선 때 다시 또 합친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야말로 진짜
정치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그동안 높아요? 이제 가능성이? 예, 야권이 좀 늘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총선에 임박해서 이 승리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또 이합 집산하면서 뭐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또 이렇게 합치는 그런 모습을 그래요.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이 한 가지만 얘기 새누리당에서 드리면 예, 이 예. 새누리당 안에서 바로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 막판에 다시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때 오히려 야권 분열을 즐기다가는 새누리당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배정찬 본부장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여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통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통합이 된다는 것은 통합적 효과가 나타날 때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1+1은 2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지금 막상 해쳐 모여 하고 나니까 기대되는 정당에 대해서 이만한 정도의 야권에 확대된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 이야기는 모여졌을 때부터는 전혀 다른 두 성격의 정치적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오히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년 총선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당 지지율에 기반하기보다는 오히려 후보자 중심의 대결로 갈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율 이상의 어떤 효과, 지지율이 견인될 때는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알겠어요. 또 예. 하나의 정당이 야권에서 다른 정당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도 예,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조한기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도 대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다 대권을 여전히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내년 총선은 대권으로 가는 1차 혈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얼마나 얻느냐 보다 뭐 그것도 계산하겠지만 예, 그보다도 예. 중요한 것은 야권 안에서 누가 제1야당이 되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개헌저지선 100석을 내년 총선에 안철수 신당이 목표로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 제1야당 자리를 둘러싼 이 치열한 혈투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아까 조한기 위원장이 희망 섞어서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가능성 못지않게 이 혈투를 벌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도 주고 그러나 둘 중에 누군가가 제1야당으로서 승자가 되는 이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불행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이제 탈당하신 뭐 문병호, 황주영, 유성엽 세 분 의원님들도 이제 네. 결국 목적은 통합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또 안철수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심지어 이제 정의당 쪽에서도 큰 틀에서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놓치는 분이 저는 분열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상 통합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제가 조금 전에 또 다른 가능성으로 말씀드린 거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동의하신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말씀하세요. 그 안철수 의원이 좀 이렇게 혁신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계속 그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결국에 그 안철수 의원이 좀 다시 이렇게 이 문재인 대표 체제와 통합하는 어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자기 길을 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서 그동안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어찌 보면은 계속 좀 이용만 당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은 정말 진정으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정치인이냐 그것에 대한 아주 마지막 실험대가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는 예. 그냥 그 마지막 기대가 안철수 의원한테 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그 문병호, 유성엽, 황주영 이 세 사람이 예고한 대로 탈당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저께는 유성엽 의원이 조금 뭐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는데 어쨌든 예고한 대로 탈당했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오늘 탈당을 계기로 순차적으로 해서 20명 이상의 탈당자가 나오고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기 위원장. 글쎄요, 저는 아까 우리 당의 신규 당원이 뭐 이틀 사이에 3만 명이 들어오고 3만 5천 명이 들어오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야권 네. 지지층이 분열하지 않기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광주의 윤장현 의원, 아니, 그 윤장현 시장? 시장도 두 분이 광주시청에 안철수 의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네. 않았고, 가장 최측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송호창 의원도 네. 잔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현역 의원의 추가 탈당이 있다면 만약에 네. 향후에 의원 평가 20%에 속해서 공천에 배제될 수 있는 분들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미 F학점을 맞아서 낙제점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거고 안철수 의원님들도 그분들하고 새로운 신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면구스러운 일이라서 네. 그렇게 연쇄적인 추가 탈당이 많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정철 예. 대표는. 저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결집을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이제 뭐 긍정적으로만 야전 인식적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말해서 운동권 정당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현재 이 동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자기 동력보다는 어떤 상대에 대한 위협감, 이것이 이제 동일이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뭉쳐보자라고 하는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 과연 일반 국민들 전체의 이해 요구를 담아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기 알겠습니다.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이 추가 듭니다. 탈당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일치되는 것은 이 탈당 의원들의 규모가 호남 민심의 이 향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배정찬 본부장께 질문드립니다. 호남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또는 관망하고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야권이 분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기는 것에 대한 기대도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네. 그동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큰 실망 또는 그 이상의 분노까지도 나타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탈당이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좀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 그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또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당이 파괴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정당이 단순한 호남의 민심, 지역적인 민심뿐만 아니라 호남적인 정서가 있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지역에만 두 자릿수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두 자릿수 네.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호남 민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던데, 첫째는 반문 정서.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반대 정서가 호남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시 집권을 하려면 새정치민주연합 갖고는 안 되는 뭔가 새롭게 뭘 좀 해보자라고 하는 또 다른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남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압도적인 새로운 정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여론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는 것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불안감입니다. 네. 과연 이것이 차별화된 정당이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얼마만큼 호남의 어떤 지역적인 요구를 대변해 줄 것이냐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 호남 정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뭐 예. 워낙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남 네. 민심에서 호남 민심이야말로 어떤 전략적 투표를 가장 많이 하고 또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네. 평가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혁신하고 단결하라. 네. 그런 민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호남 민심에서요. 네.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그것까지도- 승리하고 정권을 아니, 가져올 수 있다. 조한기 위원장 말씀하신 혁신하고 단결하다가 안철수 중심으로 혁신하라고 단결하라 일지, 문재인 중심으로 혁신하고 단결하라 일지는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혁신과 단결을 얘기하면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예단일 수 있으니까 제가 양쪽을 다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짚어보죠. 문병호, 유성혁, 황주영 새 의원의 탈당 선언 직후에 총무본부장 최재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바로 있었습니다. 뭐 이미 불출마를 한번 선언했던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거라서 뭐 파괴력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탈당에 대한 무슨 맞불이냐 뭐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먼저 자신을 던짐으로써 이후에 혁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서는 물갈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말하자면 대대적인 물갈이에 어떤 포석을 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주한기 위원장. 먼저 최재성 의원 젊은 의원이십니다. 삼선 의원이지만 50대 초반인데 젊은 의원이 자신을 버리고 뭔가 혁신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이 자세만큼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저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늘 부작용이 따랐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4선이든 5선이든 능력 있고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다면 네. 다음에 또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김성건 의원께서 지금 모범을 보였듯이 호남이나 수도권의 황금 지역구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중진들께서 네. 자기를 헌신한다고 하면 그건 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알겠습니다. 감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수 대표.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상황 사태 인식을 좀 안이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지금 누가요? 국민들의 누가 혁신, 사태 인식을 그러니까 안이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한기 위원장의 발언이 안이한 발언이다. 아니 이제 그 위원장의 발언보다는 위원장님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인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쇄신의 요구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의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꽤 쇄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자리를 역시 친노 세력이 차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는 또 다른 문제다. 어찌 보면은 지금 안철수 세력이 빠진 자리에서 여기에 이제 인적 그 쇄신의 명분을 가지고 어떤 자기 세력을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많이 열린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혁신과 쇄신이 친노 세력의 패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예.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 얘기한 되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